할아버지가 1억이 있으면 전 여기 은행장 할게요. 웃음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를 메아리 쳤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봉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옵니다. 지난 겨울 초입,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84살의 나이로 서울 중구에 있는 세안은행 본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 제가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없어 보이긴 했어요. 신발은 3년 전에 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좋은 옷이 집에 있어도 나들이 할 때는 항상 이런 편한 옷을 입곤 했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고쳐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한 넓은 로비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들 저를 보더니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번호표 기계 앞에서도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저보고 아저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문맹인 줄 아는 것 같은 투였어요. 저는 웃으며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번호를 뽑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좀 의외라는 듯 했어요. 요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이 정도는 잘 아는 노인입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화려한 은행이었어요.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고객들도 하나같이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만 유독 튀어 보였겠죠.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아이고 냄새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는데 말이죠. 저 앞쪽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친구와 전화하면서 야, 여기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 있어. 노숙자 같은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 자신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항상 제게 여보, 가끔은 좀 멋지게 차려입고 다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초라하게 다녀요? 라고 했었는데 저는 늘 이게 편해라고 대답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나 싶기도 해요.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도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은행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고 그들이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2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걸음이 약간 절뚝거렸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든 채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입었어?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 그 후에 저런 분들도 있는 거야 라고 덧붙이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그 상황이 참 씁쓸했어요. 창구 앞에 서서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에서 이미 불쾌함이 드러나 보였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미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차림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 직원의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정중하게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듯한 투였어요. 얼굴 표정도 영 좋지 않았고 제가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김미나가 어서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저에게만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김미나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요. 푸아, 1억 원이요?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창구 직원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어요. 심지어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는 세안은행 본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장이 낡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 카드를 넣어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김미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1억 원을 찾겠다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어요. 이미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김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98만 원을 1억 원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할아버지,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 좀 쓰세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는 기억하고 있던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김미나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이고, 또 다른 계좌요? 할아버지,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웃음까지 쳤어요.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도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어요. 김미나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거기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더니 김미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확인해 봐야 뭐해요. 어차피 돈 없을 거면서. 하지만 억지로 컴퓨터를 만지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이 말을 하면서 김미나는 자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 뽐내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어주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미나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네, 안 잊어버려요. 할아버지가 1억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될게요. 그러면서 옆 창구 직원에게까지 이 할아버지 1억 있다고 우기고 계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요즘 어르신들 참 많으시네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김미나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아, 저런 어르신들 요즘 많아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런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김미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할아버지, 그냥 집에 가세요. 은행에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 업무에 지장 주잖아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예의를 지키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곧 확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김미나는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김미나의 조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큰 굴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동정심, 불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한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속삭였어요.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 1억 원이라니.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름 아닌 은행 지점장 오세훈이 나타난 거예요. 키가 크고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는 김미나의 큰 목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세훈 지점장이 창구로 다가오며 김미나에게 물어봤어요. 김미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1억 원 인출하겠다고 우기세요. 통장에는 98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오세훈 지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얕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친근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는 제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드실 약이나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였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어요. 하지만 오세훈 지점장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생활이 어려우시면 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마치 불쌍한 노인을 달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고요? 집 주소 기억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로비의 고객들도 하나둘씩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오세훈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처음에 가식적인 친절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더욱 창피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죠. 김미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어서 사라져라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 고객이 김미나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많아요. 어르신들이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하시는 경우가. 김미나가 대답하려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계좌를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흥분하시네. 역시 그런 거였어. 무서워라.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으면서 저를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세훈 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세요. 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식으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계좌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오세훈 지점장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아마 경비를 부르자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지점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위협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어서 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김미나와 오세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 말에 김미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네네, 언제든지 오세요. 돈 가져오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정말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들을 가슴에 새기며 은행을 나섰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저런 불쌍한 할아버지도 있구나 하면서 동정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 동정이 경악으로 바뀔 거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은행을 나선 저는 바로 앞에 있던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굴욕과 모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죠.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은행 앞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직장인들이 급히 걸어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전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옆에 앉아있던 손자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은행에서. 준호는 25살의 대학원생으로 평소에도 제게 잘해주는 착한 아이예요. 오늘도 병원 검진을 마치고 함께 나온 길이었는데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다 봤을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냥 집에 가요. 저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이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제가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한태수? 제 비서였죠.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평소에 준호에게 제 정체를 숨겨왔거든요. 태수야, 지금 어디에 있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줘. 그리고 정본부장도 함께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응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야. 최대한 빨리 와줘.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가 황급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지? 네. 평소에 물어봐도 항상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하셔서. 준호는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에게 제 직업이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은퇴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실그룹 회장이야. 한실그룹이요? 그 큰 회사에.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실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건설, 금융,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이런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 준호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금까지 봐온 할아버지와 한실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연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아까 은행에서, 응, 일부러 그랬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실험을 종종 했어요. 평범한 차림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세안은행에서의 일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할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제 기분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쁘긴 했지. 하지만 이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야.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세안은행 본점 바로 윗선에 있는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이십니까? 저 장도연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사장님, 혹시 세안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5천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세안은행 본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긴장하는 기운이 전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직접 와보시죠.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가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5천억 원이요? 응. 그것도 세안은행에만 그 정도고 다른 은행들에도 돈이 있어. 준호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거부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한태수가 온 거였죠. 차가 은행 앞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한태수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정인호 본부장이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태수의 인사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리무진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초라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준호야, 이제 진짜 쇼가 시작이야. 저는 준호에게 말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안은행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시간이었어요. 한편 은행 안에서는 김미나와 오세훈 지점장이 직원들과 함께 아까 일을 흥미롭게 떠들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도 봤지? 아까 그 할아버지 말이야. 김미나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1억 원 찾겠다는 거야?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들어있으면서? 이수진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야. 98만 원. 정확히 98만 원 들어있었어. 김미나는 마치 개그를 하듯이 과장된 몸짓을 하며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냐? 다른 계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할아버지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라고 직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특히 신입 직원인 박민수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미나 누나 진짜 재밌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 진짜 어이없었어. 그 할아버지 표정 봤어? 진짜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김미나는 휴게실 테이블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오세훈 지점장이 휴게실에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어? 아, 지점장님.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요. 김미나가 반가워하며 설명했어요. 오세훈도 의자에 앉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 말이야. 나도 나와서 봤는데 정말 안쓰러우면서도 황당했어. 지점장님도 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면서요. 모든 직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세훈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참, 요즘 어르신들이 현실 감각이 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에요, 지점장님. 저희도 처음엔 정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기시니까. 김미나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맞아요. 1억 원이 어떤 돈인데 그냥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박민수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해 하시더라. 이수진도 동조했어요. 오세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래도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자.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민원요? 그 할아버지가요? 김미나가 콧웃음을 쳤어요. 아니에요, 지점장님. 그런 분이 민원을 넣을 줄 아세요? 아마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은행에서 무시당했다고 징징거릴 거리요. 그러게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현실은 인정 안 하고 피해 의식만 있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거들어가며 저를 조롱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쾌한 오만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창구 업무를 보고 있던 최영희 계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해요? 계장님, 아까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김미나가 다시 한번 아까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과장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1억 원 인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98만 원. 그것도 정확히. 최영희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치매 초기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 감각이 없거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정중하게 안내해드렸는데 계속 우기시니까 할 수 없이. 김미나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곧 다시 와서 그때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다른 모습? 뭔 소리야 그게? 최영희가 궁금해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마 정장이라도 입고 오실 건가 봐요? 모든 직원들이 또 웃었어요. 오세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니까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아까 일이 재미있었는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그런데 진짜 그 할아버지가 1억 있으면 너 은행장 되는 거야? 박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김미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나중에 승진 축하 파티 준비해야겠네. 그러게. 미나 은행장님. 직원들이 박수까지 치며 놀렸어요. 김미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구에 있던 다른 직원이 휴게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밖에 리무진 한 대 서 있는데 누구지?
리무진? 여기에? 오세훈이 궁금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진짜네. 누구 올 예정 있었나? 없는데요? 김미나도 창가로 가서 내다봤어요. 저기 아까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어디?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신 분. 모든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어서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리무진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저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 같은데? 설마.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저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김미나가 여전히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런 분이 리무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깊숙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혹시 저 할아버지 아는 사람들인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겠지. 할아버지 모시러 온 거야. 오세훈이 그럴듯하게 추측했어요. 맞아요. 아마 치매 증상 있으셔서 가족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김미나도 동조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태수와 정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뭔 일이신지. 한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은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저기 세안은행에서 방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세안은행에서요? 정인호가 궁금해했어요. 정인호는 한실그룹 금융본부장으로 각종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세안은행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죠. 응. 나는 평범한 할아버지 차림으로 들어가서 1억 원 인출을 요청했어. 1억 원 인출을요? 그럼 당연히. 아니야. 그들은 내 외모를 보고는 노숙자나 치매 환자 취급을 했어. 한태수와 정인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혹시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야. 아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통장 하나만 보고는 비웃기 시작했지. 정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혹시 직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김미나라는 직원이랑 오세훈이라는 지점장이야. 오세훈 지점장과 김미나 직원. 정인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시나요?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습니다. 정본부장, 우리가 세안은행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지? 정확히는 5,200억 원입니다. 세안은행 전체 예치금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모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정인호가 잠시 계산을 하더니 대답했어요. 세안은행 주가는 즉시 폭락할 것이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영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로 전액 인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태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응. 오늘 당장 모든 돈을 빼자. 그리고 앞으로 한실그룹은 세안은행과 모든 거래를 중단해. 정인호와 한태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회장님 직접 들어가셔서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아까 그 직원들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은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쯤 은행 안에서는 박 상황을 보며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은행 창가에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자. 저는 한태수, 정인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초라한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아까 그 할아버지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정장 차림이 완전 다르네.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한태수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세안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업무이신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어보려는데 정인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실그룹 정인호 본부장입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어요. 한실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지점장님, 한실그룹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네, 지금 바로요. 몇 초도 안 되어서 오세훈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실그룹 본부장님이시라고. 오세훈이 정인호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분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인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한실그룹 장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김미나도 창구에서 일어나서 이쪽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정인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 은행 1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5,2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고객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5천억 원? 그 할아버지가? 아까 그분이? 아까 저를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저를 노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나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김미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이 된다고 했나요? 김미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어떻게 되죠? 제 질문에 김미나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오세훈 지점장은 이미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책상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오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인호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지금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인호가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해온 것들이었죠. 5,200억 원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5천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미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회장님, 제발.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김미나 직원,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건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죠? 김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에 김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인호가 오세훈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점장님, 전액 인출 서류입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세요. 오세훈이 서류를 받아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회장님,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결정했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오세훈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오세훈이 더욱 절실하게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자기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5천억을 빼신다면서요? 그럼 이 은행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런 큰 손이 돈을 다 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고객이 동조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인출해야겠어. 이 은행 위험할 것 같아. 맞아, 빨리 빼자.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5천억이면 이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일 텐데. 은행이 망하기 전에 빨리 빼야 해.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뱅크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세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고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전하다고요? 그럼 왜 그분이 5천억을 다 빼가는 거예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부자가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저도 인출할게요. 나도. 전액 인출이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오세훈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주세요. 정말 안전합니다. 오세훈이 애타게 소리쳤지만 고객들의 인출 러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면 왜 저 할아버지를, 아니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맞아요. 고객을 저렇게 무시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이제 큰 고객마저 떠나간다니.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김미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으아, 제가 망쳤어요. 다 제가 망쳤어요. 김미나의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김미나가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은행 진짜 망하는 것 같아. 빨리 빼자. 저기 직원도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가 봐. 5천억 빠지면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어요. 오세훈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기회는 아까 충분히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제 차가운 대답에 오세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김미나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고객들의 인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1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실 때 제대로 확인이나 했나요? 정인호가 김미나에게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김미나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죠. 대답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안 했습니다.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고객이 요청하는 정당한 업무를 외모로 판단해서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조롱과 모욕을 섞어서요? 정인호의 추궁에 김미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김미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오세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오세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애원이었어요.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지점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점장까지 무릎을 꿇다니. 와, 진짜 큰일 났구나. 저 할아버지가 정말 5천억이나 가진 분이었구나. 고객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어요.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으로라도 빌겠습니다. 오세훈이 더욱 절실하게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무릎으로 빌면 뭐합니까?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갔죠? 제 말에 오세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까는 제가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 상담부터 받으라고 했죠? 길 잃은 것 아니냐고, 집 주소 기억하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나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저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노숙자 취급했어요. 치매 환자 취급했고요. 그리고 다른 고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김미나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일을 배우시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때 은행 본점에서 급히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아마 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 부행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전액 인출합니다. 회장님, 제발. 부행장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인호가 처리를 계속 진행했어요. 전액 인출 승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진짜 다 빼는 거야? 우리도 빨리 빼자. 이 은행 이제 망했어.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모두 인출하려고 줄을 섰어요. 김미나와 오세훈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오세훈이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아까 줬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저는 김미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김미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네요. 아까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으니까 5천억이면. 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어갔어요. 전액 인출하시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한실그룹 5천억 원 인출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안은행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한실그룹이 5천억 원 전액을 인출하면서 시작된 뱅크런 현상으로 뉴스를 보던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만에 은행을 이렇게 만들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준호야.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은 거지. 실제로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세안은행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세안은행 측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뉴스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세안은행 김행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행장이? 네,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뉴스를 계속 봤어요. 화면에는 세안은행 본점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해당 지점의 김미나 직원과 오세훈 지점장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김미나와 오세훈은 파면당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 후 저는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러 갔어요. 이번에는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은행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극과 극의 대우였죠. 편하게 해주세요. 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실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세안은행에서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다니. 예금 이전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당연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준호와 함께 걷고 있는데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후회? 전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지? 만약 내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준호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나였어요.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김미나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장 차림의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어요. 김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 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김미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용서는 평생을 남기죠. 김미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김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미나가 눈물 사이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그 카페의 커피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김미나가 정성을 다해 내린 것 같았어요.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제 말에 김미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미나가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했어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것이 진짜 승리야. 네. 준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어.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아까 김미나를 봤지? 진짜로 반성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용서의 힘이야.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처음엔 나도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진짜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말이야. 몇 달 후 세안은행은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어요. 5천억 원 인출 사건의 여파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고객들의 이탈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미나는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의 단골 손님들은 김미나의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했다고 해요. 오세훈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진짜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처벌로는 바뀌지 않았을 사람들이 용서로 변했다니. 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용서의 힘이야.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거든.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 할아버지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뭔가요, 할아버지? 준호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준호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김미나 씨나 오세훈 씨가 진짜로 달라졌네요. 맞아. 그리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게 5천억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김미나와 오세훈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